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언론과 방송, 취재기자, 유튜브, 정치평론가, 찌라시 이 모든 어마어마한 넘치는 정보를 근거로 하면은 가장 가능성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늘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오늘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헌재가 지금 몇 대 몇이냐, 둘째 왜 선고를 안 하느냐. 그럼 몇 대 몇인 건 너가 어떻게 알아?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찌라시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첩보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헌재를 취재한 기자들에 의한 정보도 아니고 완전히 저의 혼자의 촉과 내피셜로, 그러나 거의 99% 저는 확신을 하면서 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희망회로 안 돌립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심리 중인데도 4대4, 5대3 그런 걸 마구제비로 던져가지고 조회수 올리는 그런 무책임한 짓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내뱉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줄 아는 게 아무리 유튜브는 자기 개인의 공간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레거시 미디어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정도를 하고 헌재는 지금 5대3입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정치판이 움직이는 거와 그 정치판과 헌재가 연결된 고리를 두고 분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근거냐. 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정계승과 김용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은 그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예요.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서명도 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유는 뭐냐.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가 대표로 있는 공감이라는 공익인권재단 법인을 하지만 사실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계선은 헌법재판소에 일어나는 일을 황필규를 통해 전하고 황필규는 바로 김이수에게 전하고 그러면 김이수는 바로 민주당 지도부에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보수 쪽에서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채널이 없습니다. 그냥 추정, 그리고 그들의 재판 성향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과거에 재판을 했던 이런 재판 기록을 근거로 해서, 또 누가 임명했느냐를 근거로 해서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분석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헌재를 분석이 아니라 헌재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건 아주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소스가 정계선이니까. 그런데 이와 맞닿아서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건데, 이 현장 상황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리액션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5대3이라는 결론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11일 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을 다시 쪼기 시작했습니다. 14일 전에 헌법재판소가 만약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다, 임명해라고 선고를 내려줬지만 그 선고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아주 한 2, 3일간 집중적으로 최상목을 몰아붙였습니다. 탄핵시키겠다고, 만약 임명 안 하면.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조용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4일 전만 해도 민주당이 확실히 자기들이 성기를 잡았고 공공연하게 8대0이라는 헌법 전문가 교수들도 그렇게 본다, 별 얘기가 8대0 인용이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걸 꼭 끼우지 않더라도 이겼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흘 전에 박찬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최상목에 대해서. 왜? 만일 임명 안 한다는 거지. 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나라를 이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는 최대행은 단죄를 받아야 된다. 얼마나 조급합니까? 단죄를 받아야 된다. 과거에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내뱉는 말이 뭐예요? 탄핵, 탄핵, 탄핵이야. 탄핵을 그냥 무차별로 난사를 했어요. 탄핵이라는 총알을 가지고. 근데 지금 어제 또 4사람이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8명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도 압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탄핵이라는 단어는 한계 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물거품과 같은 거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급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루 뒤에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선거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결정이 9명으로 만장일치가 될 것이다.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인용의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다. 뻥이야 뻥. 8명이 인용이면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지금 선고 안 할 리도 없고 헌법재판소가 8명이 인용하고 있는데도 선고 안 하고 있다면 민주당이 난리를 치죠. 선고하라고. 그 다음을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허풍이고 마음으로는 초조하지만 겉으로는 허풍을 여유를 보이는 허풍이라는 게 그 다음 다시 보입니다. 김용민이 이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만약 마 후보자가 재판에 투입된다고 하면 임명이 돼서 더 완전하고 안전하게 구명의 임명이 가능할 것이다. 구명이 되면 완전한 건 맞겠죠. 그런데 안전한 것이 가능할 거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6명의 인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명의 인용이 되면 6대2든 8명이든 관계가 없는데 꼭 만약을 끄잡아야 안전하다는 얘기는 위에서 말한 말이 다시 말하면 9명이 인용할 것이다. 8명이 인용할 것이다. 다 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초조하다는 거죠. 신율 교수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마 후보가 임명이 되면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약식으로 1, 2주면 끝난다. 황현호 전 부장판사도 얘기했습니다. 변론 재개를 해서 변론이 갱신되면은 정식으로 하면은 8차례를 변론 길로 잡아야 되지만 약식으로 하면은 4차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서이가 해오던 태도대로 일주일에 화, 목 2번을 꼽는다 치면은 2주면 끝납니다. 가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최상목이 만약 임명을 한다면은 3월 말에 변론이 종료될 수 있고 4월 초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흔역이 자기들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김용민 부대표는 부대표대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혹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다시 만역을 마지막 카드로 지금 쪼고 있습니다. 이게 뭘 반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인용 6이 아니라는 거예요. 5대3이라는 겁니다. 5대3. 이거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문영배도 5대3이니까 정계선을 통해서 SOS를 쳤고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를 통해서 그 황필규는 다시 김미수를 통해서 김혜수는 다시 민주당 지도부에게 현재의 분위기를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SOS를 민주당은 SOS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최상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너 단죄 받을 거야. 헌법 위반이야. 이제 탄핵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5대3인 거 확실하게 안 보입니까? 이거는 정말 큰일도 아니고 남의 정보를 가져와 내 것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찌라시 얘기도 아니고 박찬대와
김용민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아 이게 5대3으로 지금 굳어져 있는 상태구나. 만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탄핵은 기각으로 간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느끼는구나. 그럼 문영배가 SOS를 친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선고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영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청래에게 내란을 빼도 탄핵 인용할 수 있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넌저시 던져줬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눈치채고 국회 측에서 눈치채고 받았습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그래서 내란을 빼고 계엄까지 이때까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럼 문영배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 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탄핵 기각이 되는 결론을 선고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한테 맞아 죽지.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카드를 다 마지막으로 이걸 5대3을 뒤집을 다시 말하면 6대3으로 만들 수 있는 카드를 찾다가 보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한번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충격이라도 주면서 시간을 어떻게 끌든지 만약에 임명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고.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을 석방해 준 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검찰이 즉각 즉시 항고를 안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자기 동료 판사가 재판한 것도 잘못됐다. 그거는 같은 사법부라서 욕을 한다 해도 뭐 비난하는 태도 자체가 웃기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비난했지만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야. 근데 검찰에게 적시 항고 안 한다고 빨리 적시 항고하라. 이건 월거이라도 보통 월거는 아니고 주제 넘는 짓을 해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추태까지 보이면서 이걸 들고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쪽으로 좀 몰고 가서 시간을 끌든지 여론을 바꾸든지 그 난리를 쳤습니다. 안 됐죠. 대검이 확실하게 안 하겠다. 입장 안 바꾸겠다. 즉시 항고 안 한다.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만역 카드가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럼 만역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만역 임명을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 만역을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 보수 측의 소리를 듣고 탄핵을 기각하는 쪽에 서 줄 것이다 하고 100% 믿고 있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이 확실하게 탄핵 기각이라는 포지션에서 변화가 있거나 변심만 없다면 5대3입니다. 동시에 선고를 미루고 있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거 지금 저글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저글링? 한덕수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대통령을 탄핵 인용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까? 한덕수를 나중에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를 먼저 풀어주려고 생각하니까 한덕수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조한창 정계선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은 한없이 길어지는 거죠. 한없이 길어지면 민주당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3월 26일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2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거의 뭐 90% 이상이 이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그대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유 2년이 나오거나 조금 더 줄어든다 해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줄줄이 지금 뭐 이화영 재판 뭐 지금 관련돼가지고 대북 송금 문제 카드 법인카드 사용한 거 이거 전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 재판을 미뤄가는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한덕수를 먼저 내줄 수도 없고 그렇다니 대통령을 먼저 선고를 해주고자 하니 지금 5대3으로 굳어졌으니 그대로 탄핵 기각 쪽에 손을 들어주다가는 탄핵 기각을 손을 들었어야 아니라 인용이 안 되는 쪽으로
인용 불충분이 된 거죠. 손을 들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선거하다가는 민주당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선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카드 가지고 대도 안 하게 지금 당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끝까지 만열 임명하지 않고, 둘째 정영식, 조한참, 김복형 재판관이 탄핵 기각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걸 끝까지 지켜준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가 아니라 5대3으로 탄핵 기각이 될, 5의 인용 3의 기각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김형두까지 우리 쪽으로 와준다면 그거는 완전히 덤이죠.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희망회로도 아니고 그냥 해보는 던져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정확하게 저는 지금 현재의 10차례에 걸친 평의의 평결을 발표는 안 했지만 평의의 입장은 5대3으로 굳어져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